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을사년에 네, 소띠분들의 좀 전체적인 한 해 운세를 조금 여쭤보려고 와봤어요. 네. 선생님이 소띠분들 많이 이렇게 만나 뵙고 상담도 해드렸을 것 같은데 소띠분들 이렇게 팔자를 놓고 보면은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소띠분들은 되게 우직한 면도 많고, 되게 저도 이렇게 주위에 소띠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주위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소띠분들 많으면 이렇게 보면은 되게 성실하세요. 그리고 또 되게 이렇게, 사람들과의 신용도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그래요. 소띠분들하고의 뭔가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금전 거래라든지 무슨 뭐 거래라든지 그런 걸 하실 때는 소띠분들하고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좀 무난하게 조금 좀 하셔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소띠분들은 전문성이 뛰어나요. 특히나 그래서 좀 반복적인 일,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 기술직, 전문직,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좀 이게 논리적이고 네. 또 결단력이 좋고 되게 소띠분들이 조금 예리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소띠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또 의외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장사 영업 의외로 또 그쪽으로 또 종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소띠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더 많은 띠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또 다만 이게 조금 소띠분들이 굳이 단점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좀 고집이 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왜 있잖아요. 좀 항소고집. 특히나 또 남자분들한테는 또 그렇다 보니까 고집도 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속을 알 수도 없고 조금 또 남자분들을 보면은 좀 무뚝뚝한 분들도 많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또 과묵하고 있잖아요. 네. 입은 또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저는 조금 장점이 많은 띠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띠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뭐 후회스럽거나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소띠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인덕이 좀 별로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뭘 자꾸 이제 혼자 뭘 개척을 해야 되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외롭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도 좀 소띠분들 중에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일에 대해서는 장점은 그러니까 인덕도 없고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의외로 또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띠들을 보면은 참 그래도 대단하다. 꾸준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소띠가 아닐까 싶어요. 멋있네요, 어찌 보면. 저는 되게 소띠들 의외로 조금 멋있다. 물론 이게 그냥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는 되게 무뚝뚝하고 되게 너무 막 그 일에만 좀 저기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이런 소띠 남자들하고 사는 여자분들은 저는 솔직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꾸 소띠 분들은 좀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 단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사주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조금 외로운 분들이 부모 덕이 없고 또 외로운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런 외로움 쪽에 있어서는 그런 소띠분들이 많으나 또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띠분들하고 결혼을 하시면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 을사년으로 봤을 때 소띠분들한테 좀 어떤 운세가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5년 일사년 소띠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올해는 변화 변동이 들어오는 한 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출발을 하는 한 해다 보니까 좀 다소 2025년도 들어서는 조금 불안정한 한 해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네. 그치만은 변화 변동을 주는 것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게 소띠분들이 사실 작년 재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뭔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다소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 내가 뭐라도 뭔가 움직이면 괜찮을까라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요. 올해요? 예. 이렇게 움직이셔야지만이 성과를 보시고 특히나 어떤 직종에서 있던 분들이 움직여야 되냐면 관직이라든지 뭐 직장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움직일 일이 생길 것이고 망설이지 말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또 분명히 올해는 스카웃, 이직, 지혜가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망설이지 마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님이 내년이 또 좋은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미리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업종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올해는 유리한 쪽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가서 작년에 힘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올해는 좀 망설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업종 변경을 하시거나 움직이시는 것이 저는 좋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 소띠들은 올 한 해는 지위, 명예 그쪽으로 조금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금전이죠. 지위, 명예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전도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다소 이제 좀 소띠 분들한테는 알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소띠 분들이 좀 조심하거나 좀 이런 기운은 조금 안 좋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게 금전이라든지 이런 지위, 명예운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다소 예를 들어서 무리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까 장사, 사업, 업종을 변경을 하면 좋다고는 했지만 너무 처음부터 크게 시작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올해는 조금 작게 투자를 하셔서 내년에 큰 성과를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소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선생님 근데 생년 월일시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속 쪽에서는 그래요. 태어난 시도 다르고 생년월일도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상이 달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무속 쪽은 조상의 점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틀리고 부모도 틀리고 조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는 나랑 다른데? 이건 나 아닌데?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그냥 요거는 사실은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화함의 수정보살입니다. 저도 오늘 2025년 을사년에 우리 네. 73년생이시죠. 네. 53세가 되신 우리 소띠. 소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 바라보시기 53세라는 나이까지 좀 어떤 초년과 중년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소띠분들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일은 항상 차고 넘친다. 그죠? 근데 특히 53세는 참 일복이 터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슬렁슬렁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 성향상 잘 안 돼. 이게 꼭 일을 손에 잡아야지만 안정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때는 그냥 좀 더 편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안 해도 주변에서 하니까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일 양이 점점 늘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됐든 간에. 10대는 10대 그냥 잘 놀았어. 잘 놀고 20대 뭐 어느 정도 그냥 내 업무만 하면 돼. 30대부터 뭔가 책임감이 자꾸 뿜뿜 솟아. 그리고 또 가정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책임감이 더 강하게 생겨. 그러니까는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3세다. 네. 업무량이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이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랑 일을 누군가한테 맡기고 이렇게 떠넘기는 성격보다는 차라리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내가 그렇죠. 하고 말지 약간 이런 분들인 건가요?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한 거죠. 그냥 정말 믿을 사람 있으면은 같이 그냥 일을 같이 가는 거지 딱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지를 못해요. 예, 같이 옆에서 봐주면서 같이 그냥 옆에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향상 내 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예, 그냥 봐주면서 가는 거죠. 이 좀 오지랖도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성격도 있으니까. 예, 요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게 제가 아는 이 소띠분들이 참 많은데 네. 항상 일에 치여요. 언제 나는 일에 손을 놓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안 하면 돼요. 손에 안 잡으면 돼요. 그쵸.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옆에서 두면 또 자연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눈에 차지 않는 거죠. 예, 뭐 그냥 여우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네. 바라봤을 때 이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좀 시기였을 때는 좀 어떤 이유로 좀 많이 눈물 흘렸던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나를만 바라볼 때? 아, 예.
그냥 충분히 자기네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예,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나만 바라보고 입 벌리고 있을 때 와 힘들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도 힘든데 난 기댈 때는 그죠. 나도 힘든데 왜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부담감이 이 부담감이 엄청 커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담감의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예, 똑같은 거죠. 그러면 네. 이분들만 선생님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타고난 복들은 좀 어떤 책임감이죠. 장점이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장점이자 단점인 책임감이죠. 거네. 근데 능력도 또 뛰어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또 소화력도 좋아요. 다 소화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면서 단점인 거예요. 이 책임감이라는 게. 예, 힘들다 그러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배짱이가 못 된단 말이죠. 개미는 돼도. 그거에 대한 차이? 배짱이와 개미의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중요한 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 한해 그래도 선생님 을사년에 우리 50선 소띠분들을 기대되는 나이로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아, 어떤 그렇죠. 이유로? 을사년에 기대가 돼요. 승진운도 보이고. 뭔가 승진하기보다는 자리 이동이 보여요. 근데 자리를 이동하는 그 자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추천을 받든 아니면 뭐가 됐든 새롭게 누군가와 손을 잡게 되든 운기 상승이면 뭐가 됐든 좋지 않을까요? 53세 이 소띠분들 을사년에 운 꽤 좋아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 정도면 괜찮아 만족해 이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 그러면은 을사년에 선생님 바라보시기에 이분들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마음이 불안정하고 좀 들썩들썩거리고 정리가 안 됐다 싶으면 을사년에는 정리가 잘 되는 해? 이게 좋은 거죠. 일단 정리가 돼야 그 다음이 보여요. 정리 안 하고 산만하면 다음 게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을사년에는 정리가 잘 돼서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선생님 이분들 새롭게 올 한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새로운 변화, 변동, 도전 이런 것도 해봐도 괜찮을지. 해봐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하기에는 지쳐.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끌고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거에 살을 붙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들에 살을 붙이는 게 낫지. 이거를 완전 저버리고 다시 완전히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한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네요.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선생님 올 한해 좀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 좋은 인연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인연질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 기대해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아. 이게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짝을 찾기 참 좋은 해다. 을사년이 짝 찾기 참 좋대요. 이 중년이잖아요. 네. 중년에도 꽃이 필 수 있는 사랑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런 들어오는데. 부분은 기대해봐도 괜찮겠네요. 예. 근데 가족 있는 분들은 꽃 피우면 안 돼요. 왜냐면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해가 되거든요. 근데 가족 있는 분들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선생님이 보셨을 때 올 한해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문에 휩싸이지 말고 바르게 있어야 돼 일단은. 왜냐면 올해 뭐 이렇게 구설이라든가 이런 소문이 따를 수가 있어요. 올해 구설이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는 뭐 아니 때문에 어떻게 연기 나냐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그 장소에 가지만 않으면 돼. 거기에 내가 없으면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끄러운 소문의 그 발원지에 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된다. 소문나는 곳에는 가지를 말아라. 말나는 곳에는 가지를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라 이거죠. 사람 조심해라.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을사년 운이 좋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뜨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을사년 잘 뭐 고민하고 할 거는 없고 운이 이제 올라가는 운이니까 이 올라가는 운에 잘 탑승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심도태극 금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가워요. 꽃이 활짝 폈죠? 그러니까요, 날씨도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네. 이제 티 한 장 입어도 되겠어요 선생님. 그죠? 그래도 감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저번 영상부터 이제 하반기를 좀 남들보다 좀 빠르게 네.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상반기에 시국이 시끄럽다 보니까 네. 하반기를 좀 더 바라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하반기를 한번 알아볼 텐데, 그럼 두 번째로 소띠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의 인생은 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선생님? 고달프고, 고난이고, 일밖에 모르고, 애달고, 슬픔도 많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죠. 엄마 때부터 소띠분들은 왜 그렇게 애가 많은가 몰라요. 인덕도 없고. 근데 이제 노후가 되면서 조금씩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금 이제 60이 넘어가면 노후라고 하는데 요새는 70이 넘어야 노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100세 시대니까. 네네. 근데 차츰차츰 괜찮아진다. 젊은 시절은 아무래도 좀 힘들다. 힘든 만큼 부는 있겠죠. 내가 힘든 만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띠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좀 성격은 좀 어때요? 성향이나 온화하고, 온화하고. 예, 남의 배려를 많이 하고, 남의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많이 챙겨서 하는 스타일이고, 남을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고, 그렇습니다. 좀 약간 남한테 배려하는 게 좀 많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그럼 일적으로도 약간 남들을 잘 휘어잡는 스타일인가요? 예, 리더십도 있고, 치고 나가는 것도 괜찮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소띠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조금씩 인덕이 없어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너무 참는 게 좀 있다 보니까 네네. 뒤통수 맞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뭐. 사람을 너무 막 믿고 퍼주는 것보다는 예, 좀 조금 야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전에 예. 지금 상반기인데 이제 상반기 때는 좀 운기가 좀 어땠어요? 상반기 운기 안 좋죠. 왜냐하면 소띠분들이 개묘년, 갑진년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을사년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괜찮아지는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괜찮아지다가도 또 이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진짜 역사적으로 최고 큰 재난이 있었잖아요. 화재민들. 그러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고 그 상반기는 그냥 밥만 먹고 산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지금은 그냥 약간 버티는 시기. 예, 이거네요. 지금 잘 버티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아, 그래요? 예, 좋은 하반기 결실을 때 좀 맺는다. 어때요? 하반기는 좋죠. 어떤 소띠 운세가 네네. 을사년에 이렇게 합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소띠 분들은 진짜 을사년의 하반기가 상당히 대박 터질 일이 좀 많습니다. 로또를 사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오, 근데 그것도 개별 따라 다 틀리겠지만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소띠 분들 운세를 보면 그만큼 로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운기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반기에. 좋네요. 그리고 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천운이 약간 들어올 수도 있다. 아, 그렇죠. 하늘에서 소띠 분들은 조상들이 많이 돕잖아요. 네네네. 대신에 조상분들이 많이 돕는 소띠 분들이지만 대신에 닦아주는 것도 많이 닦아드려야 됩니다. 뭐 절에 가서 초를 한 자루 켜주신다라든가 조상들을 위해서 많이 빌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띠분들은 특히나 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소띠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만 잘 신경 써도 네. 올해 남은 하반기에는 약간 운이 약간 폭발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대운이 다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그마한 작은 운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좋네요. 뭐 로또 같은 거는 뭐 횡재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띠별로 다 봐도 달로 네네. 보거나 이렇게 보면 행재운이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을 기인이 들어왔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복성 기인이 들어왔다. 복성 기인이라고 해서 복을 갖다 주시는 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재수, 쉽게 말하면 그런 기인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로또를 사는 것도 괜찮다. 한번 좀 뭐 그냥 부르유토끼 한다 치고 그냥 일주일에 5,000원이라도 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 좋습니다. 복성기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선생님? 복성기인. 복성기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보면요. 복성기인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해마다 틀려요. 그것도 들어오는 기인들이. 근데 올해 이제 복성기인이 들어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소띠분들한테. 네네. 그런 분들은 행재수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조상이 도우신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올해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딱 별로 없을까요, 선생님? 건강. 건강. 예, 건강. 소띠분들은 건강만 조심하시면 돈에 대한 걱정은 하반기에 조금 많이 해결이 됩니다. 건강은 꼭 뭐 이런 속 내장 이런 거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술을 좀 조심하시고 사고수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것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큰 사고가 있고 크게 그거 하지는 않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밤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런 부분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네. 이긴 좋기 때문에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또 사주마다 많이 차이점이 있겠죠, 아이, 선생님? 그럼요. 달마다 날마다 틀리고 시마다 틀리는 게 인간 사주인데 그쵸. 어떻게 다 똑같이. 근데 전체 운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꼭 술 드시고 밤길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좀 자세히 말씀 감사하고요, 선생님. 저희 네. 다음에 다른 분들로 한번 인사를 할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소띠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2년 동안 정말 죽지 못해서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정말 운기가 좋아지시니 네. 상반기만 조금 더 고생하시고 으쌰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